그 외에 이번 주말이죠. 그러니까 2026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 토, 일 3일 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6 서울 바앤스피릿쇼가 열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찍었던 바앤스피릿쇼 영상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저도 이번에 다시 3일 내내 다녀오고 촬영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술을 마시면서 더운데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전시회다 보니까 이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치기도 하고, 또 마시는 게 술이다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취해가지고 정작 내가 무슨 술을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류 전시회는 술을 최대한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능하면 다양한 술을 조금씩 경험해보는 그런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올해 바앤스피릿쇼에 갈 때 알아뒀으면 하는 현실적인 꿀팁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앤스피릿쇼가 열리는 코엑스는 주차비도 저렴하지가 않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시회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는 점이죠. 이게 조금만 마시고 술 깨면 나중에 운전하면 되겠지 같은 생각은 음주운전이 되니까 하지 마시고, 실수로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차는 가급적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술을 많이 사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캐리어를 갖고 와서 코엑스나 주변 역 보관함에다가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래도 멀리서 와야 돼서 차를 끌고 오셔야 한다고 하면은 주차 앱을 통해 가지고 코엑스 주변 주차장을 1일권을 미리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해 두시는 게 그나마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코엑스에 일찍 도착하는 겁니다. 바앤스피릿쇼는 몇몇 부스에서는 이 한정판을 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초반부터 입장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행사 시간쯤 도착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입장줄을 1시간 가까이 서야 될 정도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기도 했고요. 저도 작년에는 새벽에 와가지고 오픈런을 해봤다 보니까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작년 3일 내내 본 결과 맨 처음 입장해야 되는 시간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몰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빠지고 풀리니까 아예 오후 늦게 오실 게 아니라면 어중간하게 시작 시간에 딱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30분, 1시간 더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장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부스부터 바로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꼭 가보고 싶은 부스를 먼저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행사 전에 참가 업체 목록하고 부스 배치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반드시 가보고 싶은 부스 서너 곳을 미리 정해두시고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기 있는 장소나 제품은 오후에 갔을 때 시음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가게 돼도 계속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꼭 맛보고 싶은 술이 있다면 입장 초반할 때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꿀팁 세 번째는 바로 물을 챙겨가는 건데요. 전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부스에서 한 잔, 다음 부스에서 한 잔, 이런 식으로도 하고 한 부스에서 여러 잔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계속 마시는 게 술만 들어가게 됩니다. 시음량이 한 번에 많지 않아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수십 개, 거의 100몇 개의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몸에는 술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체이서라고 하죠. 물을 마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시음 속도도 좀 낮춰지고 내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취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바앤스피릿쇼는 아시다시피 증류주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도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을 꼭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도나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급할 때 사람들 사이를 헤집어 가면서 찾으려고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더위와 탈수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바앤스피릿쇼는 7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또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건데, 분명히 작년에 너무너무 끔찍끔찍하게 더웠거든요. 여기가 코엑스에서 아무리 실내 냉방을 하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어다니면서 술까지 마시면 몸에 열이 상당하게 올라옵니다. 전시장까지 이동을 하거나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은 바깥 더위에도 노출이 되고요. 술을 마셔서 얼굴과 몸에 열이 오르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땀까지 계속 흘리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빠르게 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덥지 않게 가볍고 편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손 선풍기나 저처럼 목걸이형 선풍기 같은 거를 갖고 다니셔도 좋고요.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에 열이 과하게 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면 조금만 더 마시고 쉬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시음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물을 마시고 쉬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실내 행사라고 해서 더위와 탈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중간중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주류 전시회에서는 생각보다 앉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앉을 만한 공간도 없거니와 보통 이미 사람들이 다 앉아있기 마련이고, 특정 세션을 할 때 말고는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몇 시간 동안 서서 술을 마시고 다시 걸어서 다른 부스로 이동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 한두 시간이야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시간 지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체력 떨어지면서 취기도 오르고, 그렇다고 누가 전시장 안에서 끝까지 버텨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앤스피릿쇼는 어차피 손목 뒤 출입증 이런 거 있으면 재입장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둘러봤는데 좀 힘들다 싶으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앉았다 쉬었다 오셔도 충분합니다. 코엑스 안에는 앉아서 쉴 곳도 많이 있고 식당도 많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전부터 입장하신 분들은 점심쯤이나 아니면 오후 2, 3시쯤 나가가지고 한 번쯤 제대로 쉬고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전시장 구석에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잠깐 쉬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제대로 쉬고 돌아오는 편이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팁 여섯 번째는 시음으로 받은 술을 전부 마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스에서 술을 따라 주시면 이게 비싼 술이기도 하고, 또 따라준 분한테 감사하고 또 버리긴 미안하기도 해서 이걸 전부 다 마셔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주는 술을 매번 전부 마시면 정말 빠르게 말 그대로 골로 가기 십상입니다. 시음은 말 그대로 술의 향과 맛을 확인하고 이 술이 내 취향에 맞는지, 또 내가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할 만한 술인지 경험해보고 그런 거를 해보라고 있는 이런 전시회인 거지, 주는 술을 전부 마셔야 되는 그런 고압적인 회식 자리 이런 거가 아니에요. 우선 향을 맡아보고 한 두 모금 정도 맛을 보고 본인한테 필요하지 않다, 다른 술을 더 마셔야겠다라고 하면 남기거나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술 만들어 파시는 분, 주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충분히 맛을 확인했다면 억지로 끝까지 그 술을 마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예 부담이 된다면 처음부터 조금만 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바앤스피릿쇼는 기본적으로 스피릿쇼, 즉 증류주를 메인으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마시는 술의 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40도가 넘는 위스키나 럼, 진 같은 술을 계속 시음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작은 잔이라고 해도 알코올 섭취량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거 비싼 술인데 남기면 아깝잖아, 이 생각으로 계속 마시면 정작 나중에는 정말 마셔보고 싶었던 술이 있어도 이게 무슨 맛이었지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술을 삼켜 넘기기보다는 필요한 술만 골라서 맛보고 페이스를 지키는 게,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예 저처럼 모든 술을 마셔보겠다라는 욕심으로 연속권을 끊어서 금토일 3일을 다 오셔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제대로 관람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일곱 번째는 전시회 전에 뭐라도 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빈속에 술이 들어가게 되면 취기가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요. 당연히 속도 더 쓰리고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행사 전에 거하게 먹고 배가 엄청 부른 상태로 들어가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간단하게라도 속은 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평소 본인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런 걸 안 가져오셨다면 전시장 안이나 행사장 주변에서 안주나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니까요. 중간에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게 안주를 먹었다고 마셨던 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안주를 먹었으니까 술은 리셋이고 다시 처음부터 마셔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음식은 어디까지나 빈속으로 계속 술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중간에 전시장을 잠깐 나가서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게 여러 바에서도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향이 강한 향수나 핸드크림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주류 전시회는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술의 향을 맡고 맛을 보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향인지 맛인지를 같이 분석해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가면 잔을 코에 가져갔을 때 술의 향보다 본인 향수가 먼저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핸드크림이 향이 강하다면 이 술잔을 손으로 들고 코 가까이 가져가기 때문에 손에서 난 향이 생각보다 시음에 크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본인 시음만 방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부스 같은 데서는 바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는 가능하면 향수를 생략하거나 아주 약한 걸로 사용해 주시고, 핸드크림이나 선크림도 가능하면 향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 들거나 메고 다니기 편한 가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앤스피릿쇼에 가면 시음만 한 게 아니라 또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술이나 잔 또는 굿즈 같은 것들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술은 한 병만 사도 유리와 술 자체의 무게를 해서 보통 1kg이 넘고, 이게 두세 병을 사면 무게가 상당해집니다. 그걸 쇼핑백에 넣고 몇 시간 동안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게 술잔을 한 손에다 들고 만약에 시음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백팩이나 아니면 한쪽으로 멜 수 있는 튼튼한 가방 같은 걸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행사기 때문에 너무 크고 두꺼운 가방은 주변 사람과 계속 부딪힐 수가 있어서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긴 하고요. 필요한 물건과 구매할 술의 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앤스피릿쇼 행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리어나 바퀴가 달린 대형 가방의 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캐리어를 끌고 행사장에 들어가서 술을 사오겠다라는 계획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캐리어를 가져오시게 된다면 주변 역이나 아니면 코엑스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구매하게 되면 결국 무거운 짐을 들고 또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집까지 온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인데, 오전 일찍 코엑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큰 물품 보관함을 하나 잡아두고요. 구매한 술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중간에 회장 밖으로 나가서 보관함에 옮겨둔 다음 다시 결제를 해놓고 보관을 해놓고 다시 회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본인이 취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류 전시회에서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마셨는지 체감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취기가 이게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오후쯤 되면 이미 본인 주량을 넘겨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매일같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관람객과 참가 업체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말이 평소보다 좀 많아지거나 목소리가 커지고 걸음이 흔들리거나 술잔을 자꾸 놓친다,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끝난 거긴 한데, 이쯤 되면 사실 이미 시험을 멈춰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마신 술이 무슨 술이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제 맛이 전부 비슷하게 느껴지기 시작해도 그날의 시험은 사실상 끝이 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고 비싼 술을 더 마셔봐야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취기나 피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미련 두지 마시고 그날 시험은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주량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인이잖아요. 전시회 관계자나 부스 직원, 같이 간 친구분이 나를 통제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즐겁고 다른 관람객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바앤스피릿쇼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현실적인 꿀팁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 아는 내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류 전시회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오늘 최대한 많은 술을 마셔보겠다 이거보다는 이 많은 술들 중에서 내 취향에 잘 맞는 녀석을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는 술을 발견하고 그 술이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한 상태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셨다면 그게 전시회를 가장 제대로 즐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바앤스피릿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전시회에서도 대부분 통용되는 팁이니까 처음 전시회에 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누르지 않고 계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주말 바앤스피릿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